느닷없이 김포공항이 날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 살았거든요. 아! 거기 살면서 비행의 꿈을 키웠던 그곳을 없앤다고. 네. 그러니까 전국 공약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튀어나온 거죠. 네. 편익을 따져야 되는데 그걸 없애면서 얻어질 수 있는 편익, 개항을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비용과 뭐랄까 불이익은 다 국민한테 골고루 배분이 하하. 되거든요. 쫄아버린 것 같아요. 하하하. 위기의식을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예. 막 던지는 거죠. 이걸 딱 보면 참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출마한 명분이 뭐였어요? 전국 선거를 이끈다라는 명분으로 출마를 예. 했는데 사실은 자기 당선되기 위해서 전국 선거를 망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김포공항 이전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살 수는 있는 겁니까? 그 표라도 얻으려고 좀 그러는데 아. 그런데 이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하.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냥 막 던지는구나. 무슨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김포공항이 날립니다. 뭐 안개 낀 장충당 공원입니까? 아니면 안개 낀 김포공항이고 뭡니까?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이걸 없앤다고. 네. 황당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 살았거든요. 아! 어렸을 때부터 거기 살면서 비행의 꿈을 키웠던 그곳을 없앤다고. 네, 독일 아, 가실 그러니까. 때도 네. 네. 아주 추억이 많은 곳이죠. 하하. 옛날에는 거기 교수님이 독일 가실 때도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김포공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와서도 김포공항이었고 아. 한참 있다가 이제 인천공항이 개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황당하거든요. 원래 아. 대선 때도 나왔다가 들어간 공약이란 말이에요. 예.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하면 뭐가 축소되고 예를 들어서 예. 뭐 일자리가 뭐 14만 개가 없어진다는 등 등등등등 이래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갖다 공약을 못 내걸었던 안 거거든요. 한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공약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튀어나온 거죠. 음. 결국은 개항을에 사는 그 주민들은 당연히 네. 없어지면 좋겠지. 아, 개항을은 좋아할 수도 있다. 그렇죠. 당연히 뭐 네. 소음도 없어지고 음. 그 공항 그 부지가 뭐 새로운 뭐가 되면은 집값도 오르고 뭐 이럴 테니까. 예.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전체 비용을 따져야 되잖아요. 네. 전체 편익을 따져야 되는데 음. 그걸 없애면서 얻어질 수 있는 편익. 개항을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비용과 뭐랄까 불이익은 다 국민한테 골고루 배분이 하하. 되거든요. 네. 이게 전형적으로 클리엔텔리즘이라 그래요. 네? 후견주의. 어? 후견주의라 그래서 후견주의요. 아주 그 망국적 현상이죠. 하하. 왜냐하면은 이득을 보는 사람은 특정돼 있잖아요. 아주 특정한 사람들. 예. 그런데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될 사람 특정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된다는 거죠. 예.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거든요. 예. 하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런 공약을 계속하게 되면 예. 전국의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지. 이른바 님비 현상이 일어날 수 그렇죠. 있겠네요. 클리엔텔리즘이라 해서 클리엔텔리즘.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걸었던 일산대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일산대교. 그렇죠. 네. 거기서 통행하는 사람이 그 경기도 주민 중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몇 사람 있겠죠. 하하.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특별한 할인권을 준다라든지 정기권. 그다음에 네. 그런 것들은 뭐 지자체에서 약간 도와줄 수 있지만 통째로 그걸 하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비용은 누가 되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국민연금 뭐 의료보험 뭐 이런 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수익이 예상되는 그 지점에 이제 공익적으로 우리가 환수했던 그 부분인데 그 네. 부분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 표줄 사람들한테 뿌렸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후견주의 대단한 대표적인 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네. 판세가. 설마 지겠어. 아. 거기가 왜냐하면 대선 때 자기가 8%를 더 얻었단 말이야. 예. 윤석열을 상대로. 이재명 후보. 근데 그 무명의 후보를 상대로 진다? 그 좀 상상이 좀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유명해졌어요. 윤영선 후보가 많이 덕분에 유명해진 거죠. 네.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쫄아버린 것 같아요. 하하하. 위기의식을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예. 막 던지는 거죠. 근데 이걸 딱 보면 참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죠. 이게 뭐냐 도대체.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민주당의 전국 선거를 망쳐요. 보니까 제주도 민주당 후보들. 아니 불똥이 제주도로 튄 겁니다. 제주도로 뛰어가지고 네. 민주당의
그 민주당에서 내보낸 제주도 후보들이 또 기자회견까지 하죠. 오영훈 후보 반대한다고. 네. 한 당내에서 공약에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 출마한 명분이 뭐였어요? 전국 선거를 이끈다라는 명분으로 출마를 예. 했는데 사실은 자기 당선되기 위해서 전국 선거를 망치고 있잖아요. 나부터 살자.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뭐 사진 하나 올렸던데 그거 보고 막 웃었는데 빵 예. 터졌는데 뭐냐면 민주당 어떤 후보인데 그 지역 공약이 뭔지 아세요? 예. 김포공항까지 가는 직선 버스 직통 버스를 개설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궁금한 건 예. 이렇게 김포공항 이전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살 수는 있는 겁니까? 그냥 그 표라도 얻으려고 좀 그러는데 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다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구도상, 인물상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사실 질 수 없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위기감 때문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예. 공약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대선 때 내세우려다가 내세우지 못했던 그 공약을 그다음에 당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당내 다른 후보들 생각도 안 하지 않고 네.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김포공항 같은 경우가 예. 왜 있어야 되냐면은 인천공항하고 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외국 나갈 때는 인천공항까지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든지 네. 울산을 간다든지 일본, 그렇죠. 하네다. 하네다 일본을 간다든지 예.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예. 그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제주. 중요하거든요. 네. 저도 웬만하면 KTX를 타는데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를 이용해요. 울산 갈 때도. 네. 근데 만약에 울산 갈 때 말이죠. 예. 이번에도 이용을 했는데 예. 만약에 이게 인천에 있다? 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아니거든요. 인천까지는 뭐냐면 이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 10분이면 된다 그러는데 예. 제가 찾아봤더니 38분 걸리더라고요. 공항철도로. 38분이면 30km거든요. 직선거리로만. 예. 엄청나게 먼 거리란 말이죠. 음. 그거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뭐 외국 나갈 땐 모르겠는데 울산 가거나 부산 가거나 할 때 왕복을 갖다 30몇 킬로를 갖다가 왕복을 하면 60몇 킬로잖아요. 그렇죠. 이 비행기 국내선이 확 죽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속철로는 10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다 예. 고속철로 깔 거야? 뭐 할 거야? 황당하다라는 지금 겁니다. 해저터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제주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예. 송영길 대표가 뭐라냐면 해저터널로 가면 된다 KTX 타고. 그러니까 예. 계양을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KTX를 구간을 갖다 거기서 건설을 해야 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저터널을. 해저터널을 깔아줘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죠. 네. 이걸 지금 정치라고 하냐? 이게 지금 개그고 코미디죠 지금. 예. 더 황당한 건 뭐 수직 이착륙 시대가 올 거라고 비행기가. 네네. 몇 명 탑니까 수직이 착륙기가? 해리역이 그거 띄울 때도 그 얼마나 네네.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헬기도 예. 우리가 타는 그 조그만 헬기들 이렇게 따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제가 UH-60이라는 거 탔거든요. 군사용 헬기. 예. 블랙호크입니다. 네. 뭐 뜰 때는 그냥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예. 나중에 착륙할 때 보니까 활주로에 내리는데 일반 비행기처럼 착륙을 하는 밀려, 거예요. 약간. 그리고 막 그냥 달려요.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조종사한테 물어봤거든. 예. 왜 이렇게 착륙을 하냐 그랬더니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할 땐 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봐. 100명 타는 여객기, 240명 타는 여객기를 수직 이착륙을 그럼 시켜. 제주도까지 항공료가 100만 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엔진, 그 출력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네. 그 출력을 가진 엔진을 만든다는 건 내가 볼 땐 진시황의 만리장성 쌓는 업적보다 네.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누리호 발사할 때 예. 이거 올리잖아요. 그거 몇 톤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나오죠 이게. 그렇죠. 연기가 그렇죠. 연기가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죠. 연기가 정말 무리가 돼요. 그래. 네.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냥 막 던지는구나. 네. 무슨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게시판에 우리 지금 구독자께서도 수직 이착륙기가 이착륙할 때 소리가 엄청 나다는데요. 예. 엄청 시끄럽다는데요. 그 다음에 해리어기는 전투기니까 이게 되지만 네. 여객기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하. 100명, 200명 타고. 네. 더군다나 제가 타면 안 뜰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헬기도 앉아가지고 한번 할 때 밀착륙할 때 그 소음하고 그 예. 바람하고 먼지하고 뭐 엄청나죠. 엄청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수직 이착륙기를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왜 이걸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막 급한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진지한 공약은 아니거든요. 네. 표를 얻겠다고 던진 공약이고 아하. 실현 가능성도 없고 기술적 가능성도 없고. 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 가능성도 없거든요.
경제적 가능 경제성도 없고 예. 이런데 그냥 막 던지는데 반박을 하잖아요. 사람들이랑 비판을 하니까 그걸 갖다 둘러대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둘러대는 거죠 지금. 뭐 예. 10시간 KTX 가면 10시간이야. 뭐 제주도까지 해저터널로 가면 돼라든지 예. 술집 이착륙 할 거야라든지 아니 빨리 그런 세상이 오면 좋긴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저 예. 뭐예요 스타트랙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예. 뭐 이게 한 사람들이 100년 뒤에 몰라가지고 안 일이니까. 하는 게 예.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 기술적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가능성, 경제성의 문제거든요. 네. 그 뭐하러 그 짓을 해? 하하하. 지금 게시판에서는 은하철도 9구를 만들어라. 차라리. 예, 아예 공중으로 네. 날아가자 다. 그렇죠. 네. 자기 부상해가지고 이렇게 날고. 알겠습니다.